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미주알 코주알 시간에는요, 요즘 뜨거운 부동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 이야기를 부동산 전문인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특별하게 회계사님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상엽 회계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부동산이 뭐 천정부지 계속 올라갑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요즘. 네, 저희 집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축하드려야 될 일인지. 예. 근데 집을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살 때는 한 25만 불밖에 안 됐는데 요즘 집을 팔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뭐 60만 불, 70만 불 뭐 이렇게 집값이 엄청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과연 이거 이렇게 비싸게 팔았다가 그러면 이제 캐피탈 게인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세금 또 이거 뭐 굉장한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세금은 뭐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 집에서 지난 5년 동안 2년 이상만 실거주를 했었다고 하면은, 네. 1인당, 그러니까 부부의 경우에는 50만 불까지, 오. 그리고 싱글의 경우에는 25만 불까지 캐피탈 게인 텍스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부부라고 봐야 되니까, 네. 만약에 뭐 20만 불에 샀었는데 이번에 70만 불에 팔았다. 네. 근데 내가 2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50만 불이 남은 것이죠. 네. 50만 불 남았는데 그 50만 불까지는 면제 대상이니까 캐피탈 게인 텍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네. 조지아주만 그런 건가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50만 불 정도 집 팔아서 50만 불 보면 제법 많이 버는 건데. 그렇죠. 네. 그동안은 사실은 조지아에서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안 생겼었는데 네. 지금 뭐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요즘은 그런 좀 경우가 간혹 가능하더라고요. 생겨요. 네.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50만 불이 남지 않았으니까 세금 보고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거는 약간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네. 그 집을 클로징하는 변호사께서 네. 만약에 집을 팔았을 때 50만 불이 넘게 팔았다고 하면은 그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50만 불이 넘게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 변호사는 모르죠. 예, 예전에 영원에 샀을 수도 있거든요, 그 집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 변호사는 무조건 50만 불 넘게 팔았으니까 나는 모르겠으니 나중에 세금 보고 해라 라는 의미로 1099S라고 하는 거를 이슈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을 이슈하면서 동시에 IRS도 보냅니다. 아. 그러니까 뭐 50만 불 안 남았으니까 세금 보고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IRS에서 편지 오면은 그것도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뭐 설명은 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50만 불 이상 넘게 팔았다고 하면은 보고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좀 금액이 작더라도 안전하게 내가 이만큼 남았으니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컴택스에 명시를 하면은 네. 어떤 문제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내가 거주했었던 집이 아니라 렌탈홈이었었다. 만약에 렌탈홈이었었다 그러면 내가 거주한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캐피탈 게인이 50만 불 면제 이런 것이 없죠. 네.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예, 내가 30만 불에 샀었는데 네. 나중에 팔을 때 보니까 60만 불에 만약에 팔았다. 네. 그러면 30만 불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만 남은 게 아니에요. 음. 그 렌탈홈을 지금까지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을 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매년 그 가치를 깎아 먹은 거죠. 세금 공제를 하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코스트 베이시스, 그러니까 원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내가 처음에 30만 불 주고 샀었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그 세법상의 그 베이시스는 네. 30만 불이 아니라 더 작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 그 집을 오랫동안 보유했다고 하면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감가상각을 했었던 부분은 일반적인 캐피탈 게인 텍스보다 레이트가 더 높아요. 아, 예, 그냥 25%입니다. 플랫 25%. 25%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은 뭐 렌탈홈을 감가상각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좀 반대입니다만. 뭐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면 또 절세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럼요. 25%보다 뭐 더 많이 세이브한다고 하면 해야죠. 네. 예, 그리고 꼭 25%가 아니라 잘만 하면 20%도 하나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역시 절세의 달인. 예.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만약에 렌탈홈이었었는데 팔아가지고 굉장히 큰 그 캐피탈 게인이 나와서 세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항상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잘 알고 있는 1031 익스체인지죠. 아, 1031. 그렇죠. 예, 1031 익스체인지. 네. 그게 뭐 상업용 어찌됐건 레지덴셜이건 커머셜이건 내가 보유했었던 렌탈홈이 상업용 부동산이니 네. 그것을 팔았을 땐 1031 익스체인지가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1031 익스체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뭐 1031 익스체인지를 한다고 하면은 뭐 부동산 전문인이나 아니면 변호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1031을 실제로 해주시는 중재자, 그러니까 인터미디어리를 한 명을 고용을 하게 돼 있죠. 네. 그 인터미디어리가 대부분의 일들을 다 해주는 것이었었는데 네. 요즘은 그 인터미디어리를 해주는 업체들이 인터넷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오, 네. 그 중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예전에 인터미디어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업체들도 많이 생겼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세법상의 어떤 전문직이라든지 부동산의 어떤 전문직이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뭐 로그인 해가지고 그쪽에서 물어보는 거 내가 집은 주소가 뭐고 얼마에 샀으며 이제 얼마에 팔려고 하는데 앞으로 텐더런 하고 싶은 이런 집들의 리스트는 이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 하나씩 채워 넣으면은 네. 네. 다 하실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직접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 뭐 영어가 불편하시면 별로 네.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직접 해가지고 뭐 클로징 어토니한테는 내가 텐더렌다 했으니까 이 서류 가지고 텐더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오, 네.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생각보다. 오.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고요. 텐더리원에서 하는 데 있어 텐더리원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0만 불 뭐 캐피탈 게인 남은 것들이 네.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뒤로 미루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그 디프리시에이션을 감가상각을 많이 해가지고 25%로 두드려 맞는 네. 그 높은 고세율의 그런 부분도 네. 텐더리원을 하면 다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뒤로 넘기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크게 한 방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작동하는 게 상속이죠, 상속. 네.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바꿀지, 저도 그게 지금 잘 걱정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유지됐었던 룰이, 네. 상속을 할 때는 그동안 이런 뭐 절세 플랜을 해가지고 네. 뒤로 밀어놨었던 캐피탈 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그게 이제 상속입니다. 그래서 상속까지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부동산 1031 익스체인지가 굉장히 유리한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1031 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1031을 하고 나면은 내가 파는 돈을 몽땅 다 두 번째 부동산으로 다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한 푼이라도 내가 받으면 1031이 안 된다라고 원래 생각합니다. 그 판 가격에 비슷한 가격이거나 더 비싼 걸 사야 그렇죠.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1031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뭐 거기서 조금 이렇게 꺼냈다라고 하면은 그 꺼낸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1031이 완전히 다 깨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찾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만약에 내가 찾은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금액 이하라고 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partial 103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수입이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런데 거기서 뭐 1031을 하면서 내가 좀 돈이 필요해가지고 한 5만 불 찾았었는데 네. 다른 수입이 하나도 없다. 그럼 네.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부부가 캐피탈 게인 5만 불 있을 때 세율이 없거든요. 제로거든요. 그건 조지아만 그런가요? 그건 연방법이 그렇습니다. 연방법이요? 연방법이 그렇고 원래 모든 스테이트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스테이트에는 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조지아는 시니어 이그젰션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6만 5천. 그렇죠. 네. 야, 홍성구 기자님 정말 전문가가 다 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연세가 좀 있으신 경우에는 정말 하나도 안 내고 일부 찾아가지고 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1031 중에서 또 이제 잘못 하시는 분들이 하나 팔면 하나 사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네. 하나 팔아가지고 3개 사도 되고요. 어떤 그 구색만 잘 갖추면 하나 팔아가지고 5개 살 수도 있습니다. 전체 액수만 비슷하면 네. 상관없는 거군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일을 많이 해야죠, 이제 그럴 때는. 커머셜 프로퍼티를 팔아가지고 렌탈홈을 한 10개를 사가지고 뭐 구색 조건을 좀 맞추면 됩니다. 조건만 맞으면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1031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031을 하기 전과 후에 오너십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텐더리언을 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융자 금액보다 네. 텐더리언을 하고 나서의 융자 금액이 더 같거나 많아야 된다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텐더리언을 이렇게 어떤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네. 팔고 나서 6개월 내에 딴 걸 사야 되는데 그거 거꾸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나왔으면은 네. 지금 산 다음에 6개월 있다 내 걸 팔아도 됩니다. 그래도 텐더리언이 돼요. 그걸 리버스 텐더리언이라고 합니다. 오. 지금 이제 바이든 시절의 그 텍스 폴리시 중에서 네. 텐더리언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걸 뭐 없애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요. 아무래도 우리 부동산 대통령께서 네. 부동산에 너무 유리한 법안을 많이 만들었는지 예, 그 부분들을 특별히 좀 손을 보겠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텐더리언을 그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걸 가만히 뜯어보면은 아주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텐더리언은 계속 있는데 네. 그 텐더리언을 하는 해에 그 사람의 소득이, 네. 인컴이 그 텐더리언에서 생긴 인컴 말고요. 네. 팔아서 생긴 인컴 말고 일반 소득이 40만 불, 또 40만 불. 그놈의 40만 불을 매번, 예. 하여간 모든 바이든 대통령의 기준은 자기 연봉에 맞춰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네. 예. 만약에 40만 불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네. 그 텐더리언의 효과가 없게 만들겠다. 아, 네, 이렇게 하셨던 걸로 저는 최종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건 이제 40만 불 이하로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뭐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테크닉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프리시에이션을 좀 많이 한다든지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 같은 걸 적용해 가지고 네. 비용을 좀 늘린다든지 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 아니면 뭐 증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필요하신 분들은 뭐 나중에 네. 예, 저한테 연락을 궁금하면 주시면 500원. 네. 예, 지금 이제 이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예. 뭐 개개인별로 사정이 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제가 일반적으로 딱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저는 텐더리원이 그게 그냥 무조건 이 건물이랑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부동산을 골라서 가야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만은 예, 굉장히 여러 가지 룰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집을 팔면서 생기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 그전에도 있었던 문제지만 네. 그전에는 별로 타이트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많이 불거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여기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샀다든지 네. 아니면 조지아 레지던트가 알라바마에 있는 부동산을 샀다든지 네. 뭐 테네시 레지던트가 조지아에 부동산을 샀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차츰차츰 좀 더 나오고 있어요. 아, 예.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미국에 집을 샀다가 그 미국에 있는 집을 팔을 때가 되면은 네. 원천징수, 백업 위드홀딩 원천징수세를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네. 굉장히 많이 냅니다. 네. 뭐 몇십만 불씩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내는데 그 네. 원천징수를 냈다가 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외국인이 미국에다가 세금 보고를 했을 때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일단 많이 띄워놓고 일단 내놓고 그거를 나중에 세금 보고를 해서 찾아가세요라는 의미인데 네네.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네. 그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 예전에는 그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많이 그 관리가 됐었는데 네. 최근의 경향을 보면은 각 주정부에서도 그런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그 네네. 모든 주들이 그 만약에 외국인이 사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주의 주민이 네. 우리 주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가 그걸 팔았을 경우에 그 다른 주의 주민을 그 주의 안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 스테이트 위드홀딩을, 스테이트에도 뭐 백업 위드홀딩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띄게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백업 위드홀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세금을 얼마 내야 될지 모르니까 미리 좀 띄워놓자는 얘기인데 네. 그 서류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주는 전문인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나중에 백업이 돈을 띄었으면 나중에 세금 보고해서 찾아야 되는데 네. 찾을 때 되면은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백업 네. 위돌링을 당하실 경우에는 네. 그 본인의 회계사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걸 찾기 위해 가지고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갖춰놔야 되는지 그런 분들을 좀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집 하시는 분들이 너무 남겨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이런 그렇죠. 문제들이 네.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본인이 이사를 아예 타주로 간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본인이 이걸 집을 팔고 타주로 간다라고 하면 그 변호사님께서 타주로 가세요? 그러면 백업 위돌링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리고 1099S도 이슈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세금 보고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주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누락돼가지고 뭐 한 번 좀 고생. 그 돈을 다시 찾으려고 하면은 1099는 내놔라 그러면 이제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요즘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타주에 있는 집을 사서 이사를 가겠다라든가 내가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겠다. 혹은 살고 있으면서 타주에 요번 부동산 핫한데 거기에 마침 좋은 집이 있다. 내가 투자용으로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도 위도홀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원천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지금 점검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되겠다는 것.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돈을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졸부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한번 돼봤으면 좋겠네요. 부자가 되는 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좋은 건데 지금 이제 과연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우리가 또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시고 움직이셔야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같아서 저희가 이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저희 빠뜨린 정보는 없나요? 뭐 아는 건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개별적인 이야기, 내 상황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상담을 받으시려면 이상회계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회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